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궁금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대 약대 나와서 약사이신데 왜 제약회사나 약사 안 하고 화장품 연구원으로 진로를 결정하셨나요? 살면서 100번은 넘게 받아봤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석사, 박사 학위를 따고 교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석사 1년차 딱 됐는데 재능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학부 때도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뭐 보고서도 쓰고 하는데 그런 범주랑 아예 다른 거예요. 내가 이걸 평생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평생 남들보다 더 잘해서 뛰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자신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석사 학위를 받는 그 2년이 제 20대 때 가장 힘든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의 꿈은 포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진로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약국에서 금약사를 하는 거. 두 번째는 학사 학위 졸업했다고 생각하고 제약회사 들어가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국내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네 번째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화장품 연구원 어떨까 하는 이 4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용돈벌이 하려고 주말마다 약국 알바를 했었거든요.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나와 맞지 않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1번은 아예 지금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이제 진로 옵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화이자, 얀센, 이제는 다들 아시죠?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쪽도 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은 2가지 옵션 중에 제가 뭘 선택을 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화장품 너무 좋아할 때였거든요. 그때 막 모든 브랜드의 뭐 신상품 다 외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이게 그런 강요당한 공부만 했었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그렇지만 사실 크게 망설임 없이 화장품 연구원으로서 아모레퍼시픽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사면 약사 수당 줘? 전혀 그런 거 없고, 오히려 금전적으로는 사실 연봉적으로는 손해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8시간씩 일을 하는 이 공간에서 내가 행복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입사를 했고 제가 너무 궁금해하던 거니까 배우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일을 많이 했거든요. 몸은 힘들지만 제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쩌다 보니 이 일이 지겹지가 않고 항상 재밌어서 지금 거의 만 13년 다 돼가네요. 곧 14년 차가 될 텐데 이렇게 13년의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 통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왜 연구원 잘 하다가 마케팅으로 옮겼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13년 차에 새로운 직무로 이동하는 게 참 큰 결심이긴 하거든요. 저는 더 늦기 전에 제가 해보고 싶었던 그런 직무 꼭 해보고 싶었고, 마침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던 브랜드에서도 같이 일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직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요, 아모레퍼시픽 연구원이면 어떤 일 해요? 마케터랑은 뭐가 달라요? 라는 질문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처음 이제 만 4년 동안은 제형 개발을 했었어요. 마스크팩, 그 다음에 뭐 스킨, 에센스, 크림도 종종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제형 개발을 다 했던 제품들은 다 내돈내산해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그래도 유명한 제품은 바로 슈퍼화산송이 모공 마스크예요. 다음에는 좀 운이 좋게도 베트남 하노이에 지역 전문가로서 파견 근무를 한 7개월 정도 했습니다.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된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게 보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랩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담당했던 그런 브랜드는, 여러분 일리윤이라는 브랜드 너무 잘 아시죠? 저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인데요. 일리윤 브랜드가 원래 이름이 일리였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일리를 일리윤으로 리브랜딩 할 때 그 기술 작업을 했었습니다. 일리윤으로 거듭나서 더 잘 돼서 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사실 입사 전부터 정말 좋아했던 브랜드가 이니스프리였거든요. 이니스프리 업무만 한 7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라이브 방송에 신제품 출시하면은 신제품 기술 설명하려고 출연하기도 했었고요. 뭐 틱톡도 역 찍어봤고 뭐 그런 다양한 일들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마케팅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제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신제품 출시되니까요. 꼭 지켜봐 주세요. 종종 물어보세요. 후회 안 하냐고.
힘들기는 한데 재밌고 또 잘 해보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직무 이동을 할 때 너무너무 감동했었던 게 있어요. 또 이동합니다 라고 하니까 같이 일했던 분들이 다 하나같이 격려의 메일을 보내주시고, 또 한 분은 제가 볼 수 있냐고 하시더니 꽃다발 주시면서 새로운 도전 응원한다고, 같은 BM으로서 너무 응원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눈물 참느라 혼났지 뭐예요. 그러면 가벼운 질문 한번 해볼까요? MBTI 뭔가요? 저는 ENTJ입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제가 ENTJ라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퍼스널 컬러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진단을 받았는데요. 저는 확신의 여름 쿨 라이트, 여쿨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은 이 옷도 제 퍼스널 컬러에 좀 잘 맞게 한번 입어봤어요. 네, 그 다음은 나는 솔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인들이 질문을 더 많이 해주셨어요. 이거는 나는 솔로 왜 나갔냐? 한마디로 제 짝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작년에만 소개팅을 한 30번? 30번 이상 했을 거예요. 설레는 분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소개팅이란 이 방식 자체가 좀 나한테 안 맞나? 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좀 다양한 분들을 좀 열어두고 보고 싶어가지고 나는 솔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나는 솔로 엄청 팬인데 저보고 제발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솔로 출연하면 그 안에서 제 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 또 그런 환경에 놓이면 제가 어떻게 또 이제 마음이 변하는지, 내 아이 심리는 어떨지도 궁금했고, 그걸 계기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솔로 나와서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는데요. 우선 정말 많이 알아보셨어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길 가다 보면은 막 현숙 엄청 들리고, 나는 솔로 엄청 들리고, 그래서 제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날들이 좀 있었고, 연구소에서 본사로 이동을 했잖아요, 근무지를. 왠지 실물 보고 실물 좀 별로네 막 혹시 이런 얘기 나올까봐 초반에는 거의 풀 메이크업하고 힐도 신고 막 그렇게 다녔는데 요즘은 캐주얼한 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적응했어요. 그리고 사원분들도 혹시나 제가 부담스러우실까봐 대놓고 보고 막 말 걸고 이러진 않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송 나가고 나서 제 이상형을 묻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저는 뭐 외적으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덩치 큰 사람한테 끌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스스로를 분석해 본 결과. 근데 얼굴 외모는 다 공통점이 없어가지고 외모보다는 덩치를 많이 본다 였고, 가장 1번 가치로 생각을 하는 거는 깊은 배려를 기반으로 한 다정함입니다. 제가 앞에 깊은 배려를 기반으로 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정말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심에 의한 다정함이 있는 분들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진짜 잘해주는 편이거든요. 배려를 제가 받고 그리고 해주고 싶어요.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순간에는 뭐 유튜브 하려고 나 솔로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제가 유튜브 하려고 나는 솔로 나왔으면은 나는 솔로 방송 끝나자마자 이 유튜브를 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계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그 방송 중에 메이크업을 하는 중에 나온 씬이 있었는데 그게 화질이 너무 안 좋고 제가 또 이쪽 턱이 큰데 이쪽 턱이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때 여자 출연자들끼리 다 같이 봤는데 어머 어떡해 이럴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온 게시판에 제 얼굴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다 볼 수도 없는 그런 악플들이 너무 많았고, 야, 내 와이프가 너 메이크업 하는 거 너무 궁금해서 배우고 싶대. 유진아, 물 들어왔다. 너 져라. 막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도 명예회복차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방송이 끝나고 나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유튜브 시작해서 또 생얼 뭐 공개해봤자 이런저런 또 말 나오겠지 싶어가지고 아유 속 시끄럽다라고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질문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무무를 했는데 언니 유튜브 해주세요. 메이크업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히 가장 많이 방송 중에 물어봐 주셨던 거는 그 물결 웨이브 어떻게 해요? 뭐 쓰세요? 그래서 정말 많이 문의를 주셨거든요. 와, 이렇게 궁금해 하신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꼭 답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거 그대로 제가 컨텐츠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기획할 때 이번엔 뭐 하지라는 고민한 적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질문 해주세요. 제가 컨텐츠로 만들어 볼게요.
제가 썸이나 연애하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요. 지금은 현재 썸도 연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 적응하고 또 유튜브 하느라 도저히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좋은 분 있다면 정말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은 뭐 학벌도 멀쩡하고 직업도 멀쩡하고 외모도 멀쩡한데 왜 아직 결혼 안 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뭐 성격이 안 좋을 것이다, 뭐 집안이 가난할 것이다, 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인스타 DM으로 저 눈 낮추라고 눈 좀 낮추세요 이러면서 막 공격적으로 DM도 오고 했거든요. 그런 DM에는 제가 무례한 DM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혼을 안 한 것도 맞고 못 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결혼 안 하고 싶어서 헤어진 연인도 있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은 아닌 것 같아서 헤어진 연인도 있어요. 이왕이면은 좋은 인연 만나서 더 행복하게 지내는 기간이 길면 좋겠다는 생각 물론 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에 명품백 하나는 사야 돼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명품백이 결혼이에요. 그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빨리 사야 돼. 너 빨리 37 되기 전에 사야 돼. 40 되기 전에 사야 돼. 라고 해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백을 그 거금을 주고 눈을 낮춰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건데. 제가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 인연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그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저에 대해서 평소 굉장히 많이 질문 주셨는데 답변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거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저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궁금해 주시고 또 찾아와서 응원도 해주시고 메시지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안녕!